오늘의 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게 오랜만에. 예, 앵커를 맡고 있던 정관용 씨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고요. 예. 22일 유병헌 씨 사체 발견 후 꼭 일주일이 됐고 유대균 씨에 이어서 운전기사 양회정 씨도 자수를 했고 수사는 네.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지난 한 주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 수배 걸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검거 내지 자수가 된 거죠. 예. 다 끝난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공조 체제가 삐그덕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병헌 씨 수색 과정에서도 사실은 검찰과 경찰의 공조가 안 된 사실, 공조 수준이 아니라 기초 사실조차 사실은 공유가 안 되고 무시했던 부분들이 드러났었고요. 이 아들 유대균 씨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은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공조가 전혀 안 그렇죠. 됐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검경 수사권 갈등이 계속 있었고요. 거기서 양 조직 간의 일정한 불신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배면에 깔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양회정 씨가 자수하기 하루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유병헌 씨가 금수원에서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순천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른 일행들하고 어디서 만났냐면 금수원 바로 앞 주유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예. 그러게 그때 검찰과 경찰이 쫙 깔려 있었을 텐데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김엄마로 알려졌던 김명숙 씨와 이 양회정 씨가 이 순천에 간 다음에 2주 동안 계속 안성과 순천을 오가면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어 날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자유자재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회정 씨가 순천에 있다가 이제 숨어들었는데 그게 바로 금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양회정 씨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공조 이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공조라는 게 구멍이 뚫렸다는 공짜는 아니겠지. 이게 참. 근데 그렇죠. 이제 괴로운 거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직업이 기자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 사람 시체가 맞냐, 정부 발표를 어디까지 믿냐. 그렇다면 이거에 답해봐라고. 왜 저한테 그럽니까? 참, 저도 고달픈데. 근데 지금 일선 경찰관들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치인들도, 야당 정치인들도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 수습이 안 되네요. 그러게요. 지금 대중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둘째 치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체 발견 시점이 6월 12일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이다. 훨씬 전이다. 검찰의 발표가 맞다면 유병헌 씨가 살아있을 때 이미 거기서 시체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주민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이 주장을 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경찰 말로 외견상 이제 발견된 사체를 봤는데 유병헌은 절대 아니었다. 이런 지금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걸 100% 수긍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될 수 없는 점이 여러 가지. 사실 제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체가 유병헌 씨가 맞느냐라고 하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인터넷에서는 아예 음모론까지 이제 나돌고 있단 말이죠. 국가 신뢰 프로세스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DNA 검사에다가 지문 검사까지 했으니까 유병헌 씨가 맞다고 치자. 라고 해놓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 약동물 검사했는데 독극물이나 약물은 검출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살을 한 거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체온증이면 도대체 신발은 왜 벗고 그러면 그렇게 있느냐? 또 반드시 누워있을 수가 있느냐? 보통 저체온증이면 오그라든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 상례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상식적인 의문 제기인 것이죠.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에는 왜 그러면 이런 음모론 내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첫째는 검찰조차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검찰도 모르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것은 잦아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의 행태를 볼 때 뭔가 편향되고 구멍이 뚫려있던 수사의 경험들을 국민들은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는데 그냥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음모론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의심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의 여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이 어디다 거기 나타나서 얌전히 누워갖고 백골이 되었는지 검찰도 알 길이 없고 그런데 국과수도 사인 규명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뭘로 풀어나가죠, 참.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사망 원인 사인이 될 텐데 예. 뭐 이게 지금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음모론이라든지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잦아들기는 하겠지만 국민들의 불신이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깨끗하게 해결된 상태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의혹이나 음모론이 에스컬레이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병헌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밝혀낼 수 없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관계 로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개의 골프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도대체 그건 누구한테 뿌린 것이냐는 전혀 지금 규명이 된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의심으로 그래서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으로까지 확대 발전되어 버린다라면 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뭔가 지금 뭐 법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수사기법상 풀릴 수가 없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저는 검찰이나 그 정권의 차원에서 부담을 더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긴 하지만 네.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수사권을 넘기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정치적 복선이나 영향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해법은 그거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학자 수백 명들도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 아무 이상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막혀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한다면 일단 국민들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실마리는 이제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예, 김영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고요.